노후 준비를 따로 안 해도 돼. 이게 지금이라도 그럴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철도 위주로 네. 개발이 그 개발 축상, 개발 축이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알 수 있어요. 강남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인데 여기서 강동구가 좋아져. 인접지역, 가치역. 그래서 강동구까지는 축상이 연결이 쭉 돼. 고점 대비 40% 떨어진 아파트는 무릎 이하에 사는 기회가 될 것이고 조금 다주택자인 경우는 다음 정권이 들어설 건데 거의 예측이 가능해서 뭐 관망할 게 뭐 있어요. 어떤 정책이 나올 거는 미리 알고 저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고정환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 이후에 뭐 예를 들어 정책의 방향성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대선 전에 집을 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좀 대선이 어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가장 높은 단계니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상황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네. 보통 좀 어떻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선 저는 우리나라 이 여러 가지 한 10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이나 가격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정책이 영향을 단기적으로 가장 많이 미쳐요. 단기적으로. 네. 외국 정책이 아까 이번에 토호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니까 기억하기가 쉽죠. 두 번째는 사실은 수급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러는데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전세예요. 지금 전세가 꾸준히 오르고 네. 앞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요. 공급 물량은 우리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네 가지군요. 입주 물량. 이걸 또 동시에 봐야 돼요. 그런데 다 줄어들어요. 이게 인허가는 언제까지 뭐 엄청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많이 줄수록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요. 네. 전세 가격이 30% 인하가 변화가 올 때는 직접적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어요. 크게 주어요. 그리고 거래량을 잘 봐요. 선행지수가. 그다음에 땅값을 봐야 돼요. 땅값이 오르면 또 집값이. 그러니까 추이를 봐요. 5년, 10년. 오늘 이런 얘기를. 그다음에 이제 수급 금리가 최근 들어서는 민감도가 거의 40% 높아졌거든요. 근데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얼마만큼 내리는가? 이거는 이제 관세 효과에다가 물가에다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실물 경기, 소득이 좋아져야 유효 수요, 유효 구매력이 생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환율도 영향이 미쳐. 특히 여러분 그 빌딩 같은 것들은 환율이 굉장히 영향을 알게 모르게 미쳐요. 뭐냐면 우리나라 수지에도 국제 수지.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역의 의존도가 70% 이상이어서 일본보다 2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율이 오르내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적자 흑자 네. 이게 굉장히 유동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요. 그냥 관계가 뚜렷해. 그럼 환율이 올라가는 게 나쁘다는 아니, 얘기죠? 나쁘죠. 네. 왜냐하면 우리 경제에는 네. 굉장히 악영향을 물가도 올리고 지금 공사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글로벌 부동산 동향이 중요해. 최근에 여러분 그 인터넷만 잘만 봐도 나오거든. 물론 저는 이제 미국 쪽의 자료를 직접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좀 귀 기울여야 돼요. 저는 예전부터 이제 쭉 본 건데 뉴욕이나 도쿄는 10년 앞서 있고 뉴욕을 가장 주목해. 런던하고 파리가 사실은 20년인데 뉴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경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는 뉴욕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시아 쪽에 오면 결국은 일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소득이 비슷한 나라가 이제 서울의 집값은 싱가포르와 대만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 상하이와.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근데 상하이보다도 집값의 평균 가격은 베이징이 높게 나와요. 네. 근데 예전에 상하이였는데 뭐 또 설명할 수 있는데 베이징 수도죠. 이렇게 좀 봐야 한다. 이렇게 봐야지고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 미국 이 부동산 가격과 연동성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금리 변수뿐만 아니라 네. 실물 경기와 연동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좀 그래서 결론이 뭔가 부동산 경기는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 하나 5, 6년 오르면 4, 5년 하락하더라. 그런데 집값은 정상적이면 내년부터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게 정책이 잘못 개입해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울퉁불퉁 된 거죠. 이건 참 잘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 거기에다가 토호제까지도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섣부른 정책이 이게 정책 실패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온 급등한 거거든요. 이 얘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수급을 보면 전세가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 많이 오르면 집값이 많아. 그리고 땅값은 꾸준히 올라요.
많이 안 올라. 근데 서울은 땅값이 올라요. 네. 서울의 땅값이 오르는 것은 땅값의 희소성도 있고 용적률 이것도 오세훈 시장이 소위 말하면 서울의 역세권의 용적률이나 이런 거 네. 올려줬잖아요. 네, 건폐율 지금 계속 용적률 건폐율도 권성동 대표가 또 얘기했어요. 아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완화를 좀 서울시와 해주겠다. 네, 그걸 높여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준주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는 도심 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서 강남역에서 선릉역까지 기존의 용적률이 900인데 1,800까지 높여주겠대. 테헤란로 쪽. 네, 테헤란로. 그리고 이제 이 선릉역까지지만 어차피 삼성동이 개발이지만 선릉역에서 삼성역도 똑같은 효과. 그 다음에 수순은 이제 그게 잠실까지 갈 그렇죠. 거예요. 네. 잠실 갔다가 이제 천호까지 가는 뭐 이런 형태가 한꺼번에는 안 해주지만 네. 뭐 이런 얘기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또 도심공항 터미널 같은 경우는 도심공항 그게 이제 복합 개발되잖아요. 문화와 네, 네. 그렇게 그 계획이 짜여져 있거든요. 2029년인가 30.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앞쪽에 상업 이미 그 음식들 주거 기능을 상실한 곳들은 또 상업지로 만들어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 영등포 그렇죠. 청량리와 동대문이 굉장히 지금 변화무쌍하죠. 여기에 지금 천지개벽하는 일들이 그다음에 삼성동 지금 저렇게 되어 있죠. 이런 모든 걸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결론 집을 서울은 산다. 그러나 네. 두 가지가 지역별로 달라요. 강남이나 용산은 이미 토지도 됐지만 집을 산다는 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사야 된다는 대경은 가슴을 올라선 걸로 보여져요. 네. 오르긴 많이 올랐다. 예, 네. 신고점을 갱신했어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단기간에 우리가 실물 경기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보다 이게 3배 이상 올랐다는 것은 이거는 단기간에 급등했고 급등은 늘 거품을 쌓아요. 버블을. 경제학에서는 거품 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인은 그걸 몰라. 거품은 축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요. 터져요. 그게 답이에요. 네. 그건 진실이에요. 경리학. 두 번째는 이거는 여러분이 잘 못 들어봤을 텐데 저는 자료를 보고 있는데 쭉 오르다 보면 상승기에 구간이 있어요. 정상 구간. 네. 그거는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과 그렇게 비슷하게 가면 정상 구간이라 그래. 상승도. 버블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어렵다. 그 다음 단계가 과열인데 지금 과열 구간으로 나타나요. 이건 여러 가지 연구기관의 자료가 있거든요. 강남 용산 정도로 말씀하시는 강남 건가요? 용산하고 이제 성수동하고 신고가를 갱신한 게 요즘 있죠. 말하는 마석, 여의도, 목동까지. 언론에 막 나오는 동네들. 예. 이런까지는 지금 과열 구간에 놓였고 그 다음 구간을 넘어서면 과열 구간도 상당히 제가 이렇게 확인한 바는 위험 구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제 이때 정부가 바뀌죠. 이 또 규제가 들어섰을 때 그때 급격히 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남은 지금 사지 말라. 네. 지금 따라가는 추격 매수가 되고 과열 구간에서 사는 거는 과거에 볼 때 가슴에서 사면 그래도 그 위에 어깨도 있고 머리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보는데 어깨에서 팔으라는 걸 본다면 그건 워렌 버핏의 얘기고 구루들의 얘기잖아요. 그건 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경험을 비춰보면 어깨에서 팔았더니 꼭지된 경우를 저는 경험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무릎인 줄 알고 샀던 거 그게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게 엘리트 잠실인데 제가 친구들을 사례를 보니까 28억 같은 엘스 아파트가 18억 6천 갈 때 반토막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딱 30% 떨어졌더라고요. 네네. 10억이니까 저는 무릎으로 봤어요. 추가 하락할 수 있겠죠. 과거에 35%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이쯤이면 근데 그게 딱 바닥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치고 올라가게 지금 30억 가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바닥과 꼭지는 알 수 없다. 오늘 저의 이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지금은 가슴 정도 와 있다.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이렇게 올라간 것은 결국 거품이 되고 위험 구간에 접어들고 네. 위험 구간에서 잡아서 좀 더 먹어본다는 것은 주식도 그러고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행동이. 그다음에 서울의 그 노도강은 사도 돼요. 거기는 뭐 과열도 아니고 위험도 아니고. 네, 지금 그런데 철저하게 네. 이 개발 잠재 지수라 그러는데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교통이나 여기에 이제 강북도 대개조 계획이 발표되고 했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또 속도를 못 냈어요. 나는 오 시장 비판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 보면 발표만 하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도 하고 좀 속도를 낼 수 있었는데 벌써 또 임기가 그러니까요. 또 와버렸어요. 그리고 대통령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산정비청도 수도비 돼 있고 나간 게 없어요. 또 재건축 지금 모아타운 했지만 이것도 너무 조건을 까다롭게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은 사도 된다. 다만 우리가 인덕원이나 광명이나 하남이나 이제 철도 위주로 네. 개발이 그 개발 축상, 개발축이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알 수 있어요. 네. 예, 저희 또 부동산 애널리스트 TV 보면 알 수 있고 또 제가 글도 쓰니까 그건 어렵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도시는 다 계획에 따라서 또 개발하잖아요. 아, 왜냐하면 2040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2040 계획이라고 서울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기본 계획이 20년 앞을 내다보는. 그다음에 관리 계획이 있어요. 10년 계획. 그다음에 실시 계획이 있어. 구청에. 그러니까 네. 여러분 구청을 잘 봐요. 여러분 시청까지만 그러니까 국토부 들어가서 국토조화 계획을 봐야 되고 전체. 두 번째는 서울시를 봐야 돼. 이거 습관화하면 엄청 도움이 돼요. 이게 저는 알아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머뭇거리지 않는 이유는 경험이 있는 것도 도시의 공학학자로서 늘 보고 있잖아요. 네. 어디가 좋아하는지 알아요. 아까 지금 도시공항이라든지 지금 어디가 좋아질 때 너무나 잘 알죠. 청량리 주변이. 네. 그쪽에 보면 우리가 세 개 도심이 있죠. 쉽게 말할게. 삼도심. 그게 뭐냐면 네. 3개 도심권. 도심권이란 도시의 중심부란 뜻이거든요. 그걸 도심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가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요즘 이게 용산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서울역을 포함한 중구 이제 좀 넓어졌죠. 네. 이게 하나 있고 여의도 영등포권역이 있고 그러니까 영등포가 앞으로 신안산점 중심으로 굉장히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여의도와 가까운 영등포가 뛰어. 그게 당산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의도가 일반 상업에서 중심 상업으로 바뀌어. 여기는 땅이 없다고요. 몇 개. 네. 그럼 결국은 사람들의 개발 압력이 어디로 갈까요? 멀리 갈까요? 바로 옆으로. 영등포로 가죠. 그러니까 영등포를 주면 영등포 중에서도 가까운 데가 좋아. 인근 지역, 네이버हु드 이펙트. 이해됐죠. 네. 근데 그 축이 개발 축이 목동으로 가. 왜냐하면 그 목동으로 가면 그게 마곡까지 가. 네. 그 목동까지 왔어. 준도심으로. 그러니까 그 주변이 좋아진다는 거고. 이 하나가 강남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인데 여기서 강동구가 좋아져. 인접지역 같이. 그래서 강동구까지는 축상이 연결이 쭉 돼. 네. 그게 어디냐면 천호축까지 천호까지. 갔다가 명일로 갔다가 고덕축이라. 네. 이게 딱 9호선이 또 예정이 돼 있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똑똑하잖아요. 우리나라 고시 출신 도시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개발축이 그래. 그게 이제 하남으로 가. 그럼 수도권 중에서는 하남이 좋겠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GTX가 남양주까지 연결되네. 그럼 남양주까지는 앞으로 좋아지겠군. 네. 출퇴근이 우리나라 58분이거든요. 이게 적어도 40분 이내에 온다는 것은 직주 근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강명도 지금 2개가 들어서고 좋은 거죠. 인도건도 보면 철도가 네. 지금 2개. 이 과천이 뜨고 있잖아요. 그럼 과천은 못 들어가. 과천만 해도 집값이 벌써 34평이 막 25억씩 해. 네. 근데 인도건은 8억이면 사잖아. 하나 역인데. 근데 학교가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결국은 그것도 이제 좀 따지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라도 도심에 가까이 도심과 비도심의 격차가 커진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집값 격차가 더 커진다. 예, 저는 경기 인천 그리고 집값의 고점 대비 40% 빠진 송도나 네. 송도가 지금 윤 정부도 자꾸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발표만 하고 정말 일을 안 했잖아요. 네. 결국은 막 발표만 아무거 그러니까 그 GTX B DEF 발표했잖아요. DEF. 그것도 해놓고 아직도 안 해. 착공이 신안산선도 올해 말에 공사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안 해. 네. 또 내년 말인데 언제 될지도 몰라. 이게 속 터지죠. 그러니까 가격이 내린 건데 세종시 이런 데는 좀 관심을 가져라. 40% 떨어진 곳은 대선이 오면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세종시가 오면 이제 대전이 오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미분양 이제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이제 대도시로 확산이 되면 지금쯤이면 이제 전체가 다 움직이는 않지만 이제 그 서울과 수도권이 움직이면 천안, 아산 그리고 강원도는 원주, 춘천 그다음에 이제 대전, 광주, 대구 미분양 물량이죠. 근데 제가 여러 번 정부에 대고 그 미분양 해소 방안을 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건데 네. 하여튼 고점 대비 40% 떨어진 아파트는 무릎 이하에 사는 기회가 될 것이고 실수요자라면 매입해도 지금 좋고 조금 다주택자인 경우는 그런 분들은 좀 다음 정권이 들어설 건데 거의 예측이 가능해서 뭐 관망할 게 뭐 있어요. 어떤 정책이 나올 거는 미리 알고 저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하게 있었던 것은 조금 줄이는 전략도 네. 다운사이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고객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유세를 좀 높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양도세. 네, 양도세도 높아지면 버티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아, 그런 제가 얘기를 볼 때는 그 다주택자 종부세 네. 팔았을 때 양도세,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만큼 그동안 일부 완화되거나 현실화 이런 것들이 유보되거나 완화됐던 것들이 네. 다시 원위치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그 정도는 하고 가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말씀해주신 지역들 위주로 해서 지금 선거 전에 사는 게 낫겠다 정도로. 네, 봐야 될까요? 저는 매입하는 사람들은 서울의 경우, 더군다나 이제 강남, 마용성,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인접한 지역들은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 정책이 나오더라도 수요 초과제, 수요 초과. 네. 이런 지역들은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1주택자는 가져가는 게 좋아요. 꼬마 빌딩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 네. 가지고 가는 게 좋고, 또 지방은 이제 아니 지방도 수도권은 토지 같은 경우나 이제 그런 거는 용인을 좀 초인구 원산면이나 이동면, 이동업, 남사업 네. 이거 동동탄까지 그건 상당히 개발축이 되거든요. 그리고 길게 보면 평택까지인데 아직은 평택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이 좋아, 나라 전체는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특정 지역 경제는 달라요. 네,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나 대만을 보니까 TSMC처럼 가오슝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곳들은 대만 경제가 안 좋아도 국가 안보나 이런 뭐 중국의 위협이 거세더라도 네. 그건 버티더라. 뭐 그런 몇몇 위주로 선택과 집중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 막 수원에 돈이 막 넘치듯이 막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게 이제 용인으로 왔어요. 네. 그 여파가 이제 수원도 가고 평택까지 가죠. 안성까지, 이천까지 미치죠. 네. 그러나 그 직접적인 혜택은 SK 하이닉스가 삼성을 지금 뛰어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인구 원산면이 있고 그 고당리가 있는 뭐 백안면 네. 뭐 이런 지역들이 공장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이런 지역들은 단가과 부동산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다음에 삼성 반도체는 이동하고 남사예요. 지금 그림이 다 나왔어요. 네. 제가 지금 발표도 하고 뭐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무조건 두 가지 가까운데, 공장과 연구소가 가까운 데 가야 돼요. 아, 멀리.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가까운데 여긴 아직 위치가 안 돼. 근데 여기의 위치도 거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도시가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럼 신도시를 여기 통과해야지.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여기 저 멀리 떨어지는 일은 그것도 없겠죠. 좀 그렇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네. 네, 그런 쪽들은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뭐 고민하기보다는 뭐 그냥 차라리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호재가 있는 곳들을 지금 사는 것이 낫겠다. 어떤 추세나 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예, 이렇게 그리고 하나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걸 저김 대표님 하니까 하는데 빌라도 쭉 보세요. 제가 오늘 젊은 분들에게 요즘 질문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그대로 민주당이 되더라도 이걸 다시 스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물론 공공기여를 높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예, 그리고 공공기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이걸 중시,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가진 자들이 세금 그 얘기는 저도 동의를 해요. 네. 뭐 아무도 세금을 안 내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누군가 거예요? 내야 되니까. 네, 그건 맞아요. 누진제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집을 언제 사느냐도 중요하고 어느 지역이 중요하죠. 지역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어떤 종류, 유행을 사느냐가 중요한데 아파트만 보지 마세요. 이제 빌라 시대가 와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을 선호해 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재건축이 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인근 지역의 연립이나 네. 다세대나 돈이 있다면 저는 아파트 팔고 다 가고 하라고 그러거든요. 요즘 상담 많이 네, 오는데 네, 네. 그게 월급 대신에 은퇴하면 월세가 대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외에 대안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오피스텔은 젊은이들 사도 돼요. 다만 제가 꿀팁을 드릴게요. 오피스텔은 이제 지금 가격은 약보합인데 임대 수익률은 올라가요. 근데 임대 수익 목적으로도 서울이 5.4거든요. 그러니까 광주나 지방은 8%까지 가요. 그런데 지방보다는 역시 그래도 서울의 임대 수익이 그건 왜냐? 자본 수익 때문에 그래. 시세 차이 때문에. 이 지방 같은 데는 잘못 사면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지금 월세가 나온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야. 그렇죠. 월세로 뭐 몇백 벌고 빠져버리니까. 10년 후에 봤더니 네. 건물이 감가상각대지가 났잖아요. 네. 그리고 가격이 쑥 내리면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월세라고 받아먹은 건 뭐예요? 의미가 내 없어요. 돈에서 내가 가져간 거라. 네.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뭐 유튜브 보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 지금 은퇴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서울에 집 팔아서 뭐 저도 네. 고향이 경남 하동 하계장터고 진주인데 저도 진주에 살고 싶죠. 통영이나 거제를 부산 절대 옮겨가면 안 돼요. 이거 10년 후가 우리나라는
서울은 집값이 5년마다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2배 올라. 그리고 캡 투자를 하면 4배가 오른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동안 4배 오르면 이런 일이 10년에서 20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많아. 사이클은 있겠지만 네.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계속 오릅니까가 아니에요. 그냥 장기 투자가 유리했다고 내리더라도 그냥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잠실주공 5단지에 살았는데 저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저 얘기를 할게요. 잠실주공 5단지에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40억 가던데요. 예, 40억 가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 3천만 원 했다니까 제가 결혼할 때 3천만 원에. 예, 3천만 원 했고 제가 산 아파트가 2천만 잠실중공 4단지인데 네. 제가 결혼해서 83년이에요. 네. 자, 어떻게 됐느냐? 40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3천만 원 주고 샀으면 네. 노후 준비가 따로 필요할까요? 필요 없나요? 그러네요. 필요가 없네요. 이건 가만 살면 돼. 그 살기도 좋아. 아무것도 안 움직였어. 네. 그랬으면 될 거 왔다가 갔다 한 인간이 아니고 사람만 이상하게 돼버렸어. 노후 준비를 따로 안 해도 돼. 지금 네. 이거 굉장히 그게 강남이었기 때문에 그래. 좀 이해됐죠. 네. 그걸 내가 알았냐? 모를 수도 있지만 땅값이 도심권이고 한강변이고 한 지역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어. 되돌아보니까 네.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게 지금이라도 그럴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마구마구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럼 난 지금 올해 40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잠실 석촌호수나 잠실 그 종합운동장에서 삼전역 방향 빌라들. 이쪽에 빌라라도 하나 사요. 제가 2가지가 성공했다고 저희 유튜브 제가 자랑 겸해서 하면 2, 3년 전에 압구정 아파트 오를 때 한숨 쉬고 나는 돈이 없다고 그럴 때 그러지 말고 대안이 있다고. 네. 그래서 연립이나 거기 다가구 샀더니 그것도 올랐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양재동에 R&D 기지 들어갈 때 그랬더니 그런 거 샀더니 그것도 꽤 많이 3배 이상 올랐고요. 네. 갭 투자해도 올랐고요. 지금 또 모아주택 한다고 또 들썩하거든요. 거기 또 양재동 우면동은 또 R&D가 들어가서 학군이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요즘 일부러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네. 연구원들이 자녀가 연구원 엄마 아빠가 천재니까 걔들도 영재일 가능성이 높죠. 네. 예, 지금 오늘 제 말 아시겠죠? 먼저 오피스텔도 신사역 주변에 리버사이드 이런 데가 뜰 거거든. 앞으로 재개발. 그다음에 청담동의 프리마 호텔 지금 뭐 다 주상복합 뭐 이런 거 바꾼다고 크게 올라가요. 하잖아요. 우리는 네. 하이엔드로 네. 평당 2억짜리로 가. 그러면 평당 2억이면 평당 2천 오피스텔은 가만히 있을까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나가 내가 올라가면 팁을 주는 거야. 옆에도 같이 올라간다. 인근 지역 효과고 땅값도 오르고 그게 화장 확실해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더 팰리스 호텔도 있고 제가 네. 다 아는 분들이라서 회장님하고 그런 정도는 압축해서 오늘 이 듣는 사람들에게 제가 선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꼭 너무 뭐 아파트를 집착하기보다는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의 빌라가 지금은 안 좋아 보이겠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올라갈 수 소형 있다. 빌라도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는 거는 1주택자 그다음에 분양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네, 아시죠? 네. 그다음에 2027년까지는 서울도 85제곱미터 6억이야. 네, 네. 5억이야. 공시가격. 네, 공시가격. 이 빌라는 2027년 말까지 사면 1주택자 예외라. 그거는 이미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들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겠죠. 이런 거 잘 하려면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내가 이걸 샀더니 전세 사는 것보다는 그리고 잘 사면 아까 제가 말하는 게 힌트가 있어요 지금. 네. 뭐 아파트가 생기다니까 10년 후에. 재개발이 될 수 있다. 네, 내가 지금 3억 주고 샀는데 30억이 생겨요. 물론 분담금이 좀 내겠지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게 지금 부동산이에 네. 제가 다 이게 다 까면 이제 유로 상담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건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시의 계획을 모르면 안 돼. 부동산은 몰라. 네. 그리고 그런 지역이 도처에 있는 게 아니라 한정돼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도시 계획의 변화를 잘 보라. 기본 계획, 관리 계획, 실시 계획. 네. 그다음에 하이엔드. 뭐 대규모, 럭셔리한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지역들이 결국 그 개발업자들이 전부 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금융이 막혀가지고 이러고 있지만 결국은 서울은 2가지 질문들이 이렇게 서울은 그 밀도도 높고 세계의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요. 두 번째는 서울에 지금 좀 순위가 밀려서 그렇긴 한데 서울의 그 부자들 수가 글로벌 지수의 환율 때문에 그래. 24위로 밀려서 19위에서. 네. 근데 서울은 어쨌든 강남은 부자도 많다. 부자가 많아. 네. 서울이 넓거든요. 네. 강남만 한정하면 용산이나 부자가 많아. 그리고 화폐 유동성이 M2가 광역 통화가 4,000조거든요.
4,200조예요. 4,200조. 예, 굉장히 이 돈이 지금 또 금리만 내려가면 지금 구조조정되는 게 지금 우리가 PF가 240, 250조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들어서든 누가 됐든 그런 거라도 좀 윤 정부가 해결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가버리니까 억울하다 그러고 막 자꾸 부정선거 얘기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부정선거 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난 지금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네. 하여튼 자꾸 그 얘기 하려면 또 화가 나고 좀 이래서 우리 좀 같이 보는 유튜브니까 좀 자유롭게 네.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 좀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막 유동성도 풀리고 막 지금 어쨌든 막 그 금리도 내려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양극화로 가고 있는 게 말씀하셨던 어떤 막 양질의 좋은 동네들은 뭐 금방 회복해버리고 막 전국좀 뚫고 가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또 약간 좀 잠잠하고 사실 우리 동네 안 올랐어요 뭐 30% 빠져 있어야 하는 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 기조가 뭐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좀 완화는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쪽으로는? 민주당이 들어오면 네. 아무래도 이 돈이 있다고 해서 세부담도 느껴지고 세부담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가 들어가요. 네. 자금 출처 강화돼요. 지금은 이제 시장 자율에 좀 맡긴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만 민주당은 어쨌든 가진 자의 세금 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돈 나올 때가.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요거 알아두세요. 이게 다른 전문가가 말 안 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시 여겨요. 뭐냐 그러면 우선 소득이 증가해야 돼요. 네. 우리는 소득이 증가하기 어려워요. 민주당이 되면. 민주당이 지금도 안 되지만 민주당이 된다고 갑자기 성장 정책을 펴지 않을 거라고요. 신기업 정책. 왜냐면 주 5일 근무제 주 52시간도 안 풀어주잖아요. 네. 근데 막 나라가 잘 돌아간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도 일을 안 하는데 나라가 지금 소득이 증가해.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트럼프 이상한 인간도 저렇게 날뛰고 있고 그런데 소득이 증가해야 되고 인구가 증가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뭐 민주당 들어섰다고 애를 낳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선호도가 집중화되어요. 네. 선호도가 막 분산이 안 돼. 그러니까 두 가지로 돼요. 가성비 있는 대로 가거나 아니면 고급화되거나. 좀 네. 동의하시죠? 네, 요즘 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 소비가 뭐 당근마켓 가거나 다이소 가거나 뭐 그런 얘기들 맞아요. 많이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가진 자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요게 중요해요. 대체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강남을 대체할, 용산을 대체할, 성수동을 대체할 곳이 없어요. 다시 나타날 수가 없다고 잘 알고 있다고. 그게 희소가치와 연결이 돼요. 네. 우리가 가격 발생의 원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용성이에요. 살아보니까 좋더라. 효용성이라는 유틸리티라는 얘기거든요. 네. 두 번째는 상대적 희소성이에요. 지금 대체성이 없어요. 우리가 다시 뭐 당분이 오셔도 안 돼. 네. 세종대왕 그게 지금 강남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유효 수요. 가진 자의 수요거든요. 이 강남 사람은 강남 사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이 세 가지가 가격을 발생시켜요. 똑같이. 그래서 다시 대체 불가, 선호도 높고, 그 다음에 가격 상승 기대감이란 용어를 경제학에서는 많이 써요. 가격 상승. 높을 때는 수요 곡선이 제가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수요 공급인데, 수요 곡선이 이동해. 상향 이동.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수요 자체가 커져. 강남은 네, 그거. 네. 외지인 수요, 연끌 수요, 외국인까지 요즘 다 올라갈 것 가셨잖아요. 같으니까 막 사는 수요 거죠. 곡선이 이동하면 가격이 수직 상승해. 네.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지금 원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집 살 때 여러분 인구 증가하냐, 이 동네 소득 증가하냐, 일자리 증가하냐, 산업 이런 거 다 봐야 되겠죠. 하나 더 보태면 밀도가 증가해야 돼. 네. 예, 인구 밀도, 건축 밀도, 도시 밀도라 그래. 자원 밀도. 여기까지 들어가면 고수라. 이 정도 들어가면 석사를 넘어선 영역에 제가 강의할 때 밀도를 우리 보니까. 네. 그리고 선호도가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어디로 지금 집중되는지. 우리가 이제 다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라고 말하지만 이 깊은 개념이 있어. 똘똘한 한 채만 아는 사람이 많아. 그게 아니라 이걸 알고 똘똘한 한 채를 이해하면 확 다가와. 그리고 결정이 쉬워. 네. 자기 확신. 그다음에 상승 기대감이 높을 때 이게 심리라. 예, 그럴 때 지금 강남하고 용산, 강용생이 그렇죠. 여목이 그렇죠. 네. 그리고 강남은 그냥 코어 로케이션이
아까 원베일리 한강 네. 보이는 새 아파트 그리고 새 아파트 단지가 요즘 아파트가 요 개념도 리조트로 바뀌고 있어요. 네. 요걸 알아두면 이게 설명이 긴데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서 뭐 골프 연습도 하고 필요한 거 뭐 도서관도 있고 다 있어요. 이제 여기 수영장까지 있어. 그럼 어디로 나갈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먹는 것도 배달 시켜 먹고 뭐 그냥 나갈 일이 없는 호텔식 거죠. 서비도 되고 네. 그리고 한강이 다 봐요. 그래서 가면 한강이고 보여도 한강이고 한강 가면 되고 그게 리조트라. 그러면 내가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는 거라. 요만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원이 지금 그 숲으로 쫙. 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리조트라고 그 리조트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향유하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외에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이렇게 또 유비쿼터스 돼가지고 이런 나라는 진짜 없어요. 예. 살기 진짜 편하죠. 예, 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면 기절을 한대잖아요. 예, 외국인들 들어오면. 그래서 사는 이유가 있어요. 바보라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아시죠. 예, 그런 거는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 그 대신 저는 돈을 벌려면 어쨌든 선지역 선택해라. 그리고 부자촌 옆에 붙어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옆에 붙듯이. 그게 네이버훗 이펙트라고 인근 지역 이론이거든요. 네. 일단 가야 돼. 월세를 살더라도 부자 동네에 살아야 돼. 저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너 어디 살아? 그러면 이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나 그냥 압구정? 네. 예, 나 청담동? 나 반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다르죠? 거기 얘기하는 거하고 막 나 가리봉동? 나 뭐 상계동?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청동? 이렇게 하고 좀 월세 차이는 나요. 이거 폐마 아니에요. 지금 양극화에 좀 실감나게 하려고 젊은이. 그러면 거기서 그거 물어보지. 넌 느닷없이 월세부터 사냐?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잖아요. 너 거냐? 네. 너 아파트냐? 네. 비아파트냐? 이거 물어보고 전세냐? 월세냐?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이거부터가 다르다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 눈뜨만 만난 사람 압구정을 만나. 그런데 멀리서 보는 압구정과 경기도에서 바라보는 압구정 좋은 거 알지? 내가 살아본 압구정은 아주 달라. 문화가 달라. 교육 문화. 그래서 얘가 왜 좋은지. 내가 어쨌든 여기서 지금 빌라의 월세를 사지만 반전세로 가고 전세로 가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걸 사야 되는 동기부여 목표가 확실하게 된다고요. 좀 동의됩니까? 네네. 그래서 돈 좀 생기면 월세 좀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라도 빌라를 그 빌라가 경우에 따라서는 낡은 줄 알고 샀더니 노후도가 중요해요. 네. 저는 60% 이상 노후도를 가라. 2년 내지 30년 네. 노후도. 이 잘하면 이제 바뀔 10년 수도 후에 아파트가 생긴다고 발표가 나요. 그 가능성이 많은 곳에 가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재개발에 한번 젊은 친구들이 베팅을 해볼 수도 있겠다. 해봐도 돼. 그게 많아. 네. 예,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잠실 그 종합운동장에서 삼전 쪽으로 가는 수서역 방향 거기가 앞으로 좋아지거든.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니까 그쪽에 좀 그리고 탄천이 공원화돼요. 네. 그 삼성동이 지금 되면 그건 막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라 지하도 되죠. 그 도심공항터미널도 네. 재건축되죠. 제2의 코엑스가 10만 평이 또 이 종합운동장이 생기죠. 그 안에 또 여기 공원이 들어가죠. 막 와 거기다가 철도가 4개가 들어오죠. 네. GTX A, GTX C, B인가? 네, 그런 데다가 C랑, 예, C인가? 뭐 D도 그런 데다가 있고. 위례 갇혔던 위례 신세. 와, 이게 이런 곳은 대체 불가. 그래서 그런 지역에 지금 사놓는 게 뭐 그리 손해 나겠어. 빌라지만 빌라라고 보지 말고 땅을 샀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가격이 오르면 어떡하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네.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좋은 분 같고 뭔가 그래도 그리고 또 하나가 빌라가 지금 강남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명동이나 이런 데보다 강남이 집값이 요즘 강남의 대로변에 있는 땅값이 선능력도 5억에서 6억으로 뛰었어요. 그 매물이 없어요. 그 얼마까지 간다고 일본이 예전에 얘기했죠. 10억 우리가 넘고 막. 보면 아니 공시가격이 12억인데 매매 실제 거래가 안 되게 24억 정도 돼. 우리가 지금 공시가격이 6억이고 한 11억 되거든요. 네. 2배 정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 막 그래서 저쪽에 이제 이 테헤란로가 있고 이 강남대로가 여기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죠. 언주. 네. 그러니까 노년 다음에 언주 이게 이제 그 역삼동 일부하고 강변에 압구정, 청담, 삼성이 딱 이렇게 강변으로 그 안쪽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의 빌라는 꽤 사도 돼요. 제가 이유가 있는데 네. 이유까지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사면 그러니까 1주택 예외가 될 수 있는 조건 같은 것도 좀 네. 보고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면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새 걸 사든지 신축 네. 아니면 이제 소형 저가 빌라 이런 것들을 그건 좀 더 까다로운데 그다음에 이제 분양은 꼭 받아라. 그리고 올해는 경매의 시대가 온다. 네. 예, 지금 올해 놓치면 안 돼요. 예, 경매 그다음에 MPA 네. 물건이 2배 이상 벌써 쏟아지거든요. 이런 거 잡기에는 그래서 올해 집을 사도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올해 내 집 마련 그다음에 지역을 잘 선택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그런 것들 잘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도 10년 후에 하나 생길 수도 있고 분양도 받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도 찾을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